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프로젝트 7의 4화에서 7위 이하 멤버들이 탈락을 했는데요. 1위는 BA2173의 전민욱이, 2위는 시그널송 센터를 했던 켄신이 했거든요. 그리고 3위는 김성민이 했어요. 제가 3화 방송 리뷰에서 김성민의 순위를 보면 이 방송의 화제성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김성민의 순위가 높다면 보는 시청자들이 적은 거다. 근데 어쨌든 현재 데뷔 숫자인 7명의 멤버들을 보면 여기서 탄생할 팀의 미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연출하는 분들과 이후에 매니지먼트를 할 분들은 이 상황에서 정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저도 그런 부분을 리뷰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까지 방송에 잘 나오지 않았던 참가자 중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70명이고 이번 라운드에서 50%인 35명이 탈락한다고 합니다. 네, K-POP 커버를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그럼 실력 비교를 피해가기 어렵겠죠. 지금 5개의 팀이 있는데 아직도 한 팀의 인원이 너무 많거든요. 거의 15명씩인 것 같은데 이걸 거의 2배? 그러니까 10팀으로 나눠서 한 7, 8인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현재 시청자들이 투표를 해준 멤버들끼리 팀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서 뭔가 이렇게 2팀씩 나눠서 사실은 같은 팀이 아니라 서로 대결을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계속 이렇게 팀 인원을 많이 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거기 2개 나왔네. 이러면 대결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같은 팀 안에서 7명씩 2팀으로 나눠서 대결을 하네요. 흑백으로 했네. 지금 순위가 가장 높은 멤버가 멤버 선택을 먼저 하고 이제 선택을 못 받은 멤버들끼리 나머지 팀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다른 오디션 방송도 순위 높은 멤버가 멤버 선택권을 가져가서 좋은 멤버들끼리 다 먼저 한 팀이 되고 이제 남은 멤버들끼리 한 팀이 되잖아요. 그러면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 시청자들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대부분의 오디션 방송이 이렇게 팀별로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나도록 규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기획자의 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방송의 기획 단계에서 이 방송을 이끌어갈 핵심 멤버들을 좀 예상은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방송을 연출을 하면서 그게 많이 바뀌고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는 참가자 중에서 누가 주인공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일단은 많은 멤버들을 확보해서 본선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라운드에서 이렇게 레벨 차이가 많이 나게 팀이 갈리면 마지막에 남는 멤버들이 못하는 멤버들, 그러니까 순위도 낮고 가능성도 별로 없는 멤버들이 한 팀, 2팀 정도로 남으니까 사실 한꺼번에 탈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나머지 멤버들, 가능성이 있는 멤버들만 남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어차피 인기가 있는데 실력도 없어서 약한 팀에 배정된 참가자가 있어도 그 멤버가 엄청 인기가 있으면 개인 인기로 살아남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닌 멤버들은 탈락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참가자들을 고르게 분포해서 팀을 만들면 인기 있는 멤버가 많이 탈락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걸스플래닛 시즌 1에 있었거든요. 중간 라운드까지는 셀이라는 규칙이 있어서 그 3명이 한 팀이 돼서 개인 순위가 높아도 셀의 평균 순위로 그냥 탈락이어서 인기 멤버들이 몇 명을 탈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인기가 많은 방송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균형을 맞추지 않는 거죠. 강현우의 목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네요. 제가 현우는 발성 교정을 좀 하는 게 좋다고 말을 드렸는데 성대에서 이상이 생기는 모든 사례가 발성 때문은 아니고 또 성대를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사용하면 발성이 좋아도 결국 고장이 나게 되거든요. 이게 근육이니까. 근데 현우는 발성 문제도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승리한 팀의 멤버는 전부 베네핏을 얻고 패배한 팀의 멤버는 또 점수가 깎인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베네핏을 주는 거랑 똑같은 효과니까 상관이 없는데 똑같이 베네핏을 받는 게 아니라 베네핏이 1위부터 7위까지 전부 다른 점수로 차등을 받고 또 패배한 팀도 1위부터 7위까지 점수 차등이 돼서 점수가 깎인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긴 팀의 1위 멤버랑 진 팀의 7위 멤버의 차이가 엄청 커지잖아요. 이거는 정말 인기 있는 멤버들만 거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진 팀에서도 어쨌든 1위를 한 멤버는 인기 멤버일 거잖아요. 그 멤버는 점수를 적게 깎이는데 이긴 팀의 7위를 한 멤버와 진 팀의 1위 멤버는 그렇게 베네핏이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기 있는 애들만 더 많이 살아남기겠다. 그런 거죠. 지금 현장 관객은 대결하는 2팀 중에서
한 개의 팀을 선택해서 투표, 또 그 전체 멤버 중에서 한 명 멤버를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대결은 NCT의 곡으로 하고요. 여기 싸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요 정도 프로그램도 지금 해낼 수 없는 멤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방송을 하면 어쨌든 요 스케줄 안에서 저 안무 외우고 무대 준비를 하는 걸 못하는 멤버가 극소수였는데 지금 여기는 아마 다른 팀들도 싸움 많이 날 거예요. 못하는 멤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이 있는 멤버도 적고, 예전에는 대부분의 연습생들이 경험이 많은 연습생들이었고 연습생 경험이 없는 애들이 몇 명 안 됐는데, 이제는 연습생 경험도 있는 애들이 소수고 대부분이 무경험자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를 이제 못 찾는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장 환경, 시스템은 예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네, NCT 127의 터치 무대를 합니다. 정든의솔은 누구였지? 여왕벌 게임에 나왔던 그 가수 되게 닮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런 무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실력도 문제인데, 지금 이 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참가자의 실력이 엄청 향상되어도 스타성이 별로 없다, 지금 멤버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스튜디오에 가서, 학원에 가서 연습생들이 이렇게 지금 월말 평가 무대를 했다고 쳐요. 전 여기서 뽑을 멤버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레벨에서도. 문제는 예를 들어 스타성이 되게 보이는데 아직 못해, 이런 애들은 좋죠. 가르치면 되니까. 여기서 김태유나 오태현은 뭐 각자 노래랑 랩을 괜찮게 하고 춤도 괜찮게 해요. 사실 춤은 좀 더 많이 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괜찮게 한다.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서 춤과 노래를 더 많이 실력을 성장을 한다. 그렇다고 이 둘이 지금 기획사 오디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힘만으로는 힘든 거예요. 지금 저는 김태유는 팀의 컨셉에 따라서 다른 멤버들이 정말 괜찮게 꾸려져 있으면 얘도 개성이 좀 있고 괜찮으니까, 또 랩 포지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이드에 있는 래퍼 멤버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또 갖춰줘야 되는 거죠. 오태환도 어쩌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실력도 문제인 것도 문제인데, 또 실력을 극복해도 대중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플러스가 얘네들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반드시 아이돌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아이돌을 해야 되고, 왜 하고 싶고, 그러면 실제로 자기가 개성을 얻을, 탤런트를 가질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방금 무대는 실력도 문제였지만 아무 매력이 없는 무대였다는 게 더 문제였습니다. 앤디를 좀 밀어주네. 앤디도 귀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괜찮게 생긴 애들이 치고 올라가야 돼. 근데 아이돌들 다 제일 귀엽고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죠. 비주얼로 돌파하려면. 네, 이번 팀은 NCT U의 Make a Wish를 합니다. 아이고. 남지우는 몸에 임팩트를 더 줘야 돼요. 저 친구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인트를 놓치네. 특히 자기 파트가 아닐 때. 하하. 그리고 어쨌든 이 팀이 이겼는데 지금 이 방송의 참가자들은 실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이돌 활동을 했던 멤버들과 아닌 멤버들이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팀과 이 팀의 차이는 그거거든요. 유영서가 뭐 괜찮은 아이돌 멤버라고 할 수 있지만 현역 아이돌 멤버들 중에서 실력파로 분류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유영서가 왕이에요. 지금 유영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어요. 유영서 혼자 제 생각에는 뭔가 이제 방송에 나올 만한 퀄리티로 했고, 나머지 멤버들은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첸이 괜찮긴 했는데, 근데 그 전 팀에는 아무도 그렇게 못했죠. 여기서 뭐 안준원이나 이런 친구들도 사실 약간 디테일이 부족해요. 기본기가. 앤디도 뭐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못하지는 않아서 다행인 정도. 전체 참가자 중에서 춤과 노래 실력을 그 BA173과 판타지 보이즈 멤버를 이길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이 방송. 그럼 여기서 나올 팀이 BA173과 판타지 보이즈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 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가자들 모아서 돈 펑펑 쓰면 홍보해 주는 건 좋은데, 이전에 JTBC에서 했던 걸스 온 파이어도 콘서트도 취소됐고 지금 우승팀 데뷔도 못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반년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팀들을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생각하면 데뷔를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그게 좋은 결정인지.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 안심시키려면 뭐 데뷔시키고 활동을 하는 척은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추가로 뭐 팬들을 모아서 뭐 확장성을 노리긴 어려울 것 같고, 이미 생성된 팬들에게서 고수익을 내는 방법이 돈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1위가 BA173의 전민욱이니까 BA173 활동하면서 뭐 되게 힘들었다, 나는 더 많은 활동하고 싶다, 이런 걸로 연출하면서 이 친구는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된다 막 하면서 눈물 연출하고 해서 일단 잡아놓은 팬들에게 돈 더 쓰게 하고, 지금 나머지 멤버들은 뭐 실력이 안 되니까 순위 높은 뭐 켄신, 김성민, 마징시앙 이런 멤버들을 엄청 연습해서 노력한다, 간절하다, 이런 다큐멘터리 연출을 해서 여기도 지금 일단 확정된 팬들에게 뭐 굿즈 많이 사게 해서 한 1년 정도 수익 그나마 뽑을 수 있는 거 뽑아내고 끝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나마.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콘서트를 해도 규모 자체도 3,000석 정도에서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어쨌든 뭐 그 정도? 채워도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방송 끝나고 한 1, 2회 정도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빠르게 숫자가 줄을 것 같은데, 제작자 입장에서 돈만 생각했을 땐 이게 가능한 방법일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인기 있는 팀을 노려보겠다라고 하면 사실 방법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결과물 오늘 안 내보내주겠지. 계속 싸워. 스피아트도. 저는 여기 참가자들이 판타지 보이즈보다도 뭐 레벨이나 그 성장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SBS에서 대만과 합작하고 있는 스쿨보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스쿨은 거기 있는 한국 참가자들은 진짜 역대 최악체거든요. 근데 거긴 대만 참가자들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활동을 대만에서 할 테니까 탈출구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대만 참가자들도 지금 뭐 BA173이나 그 멤버들보다는 못하는데도 어쨌든 대만에서 활동할 거니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그 SBS에서 유니버스 리그 2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니버스 리그 1으로 정신을 못 차린 건데, 근데 거기도 이제 금융권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유니버스 리그도 참가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본선 멤버가 확 줄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본선 멤버는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멤버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멤버들의 평균 레벨이 중요하겠죠. 유니버스 리그도 이미 오디션 방송 그 재참가자가 엄청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이 방송은 다음 6화에 이제 나올 무대의 퀄리티가 좋아도 반등은 어렵다 이미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참가자들은 무엇을 남겨야 되니까 다들, 그러니까 더 좋은 무대가 나오길 기대를 하고요. 영상의 좋아요랑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